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39 영끌 급매물 위주로 거래량 증가하고 있다. 1분기 2030 세대 거래량 4050 세대 추월. 특례 보금자 이론 대출 완화 영향. 그러니까 지금 2030이 집을 사는 이유가 4050보다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특례 보금자 이론, 그다음 대출 완화를 해줘가지고 훨씬 더 저렴한 금리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올해 1분기 1월 3월 2030 세대의 거래량 증가율은 12.7%로 4050 세대 12.0%를 추월했다. 점유 비중도 31.3%로 1.9포인트 늘었다. 올 들어 2030 세대의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 대책 등에 힘입어 거래가 살아났으나 거래량 증가가 확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30 세대, 그러니까 1분기라는 건 1월부터 3월이죠. 2030 세대의 거래량 증가율은 12.7%로 4050 세대 12.0%를 추월했다. 점유 비중도 31.3%로 1.9포인트 늘었다. 그러니까 지금 4050 세대 집들을 2030 세대 구매자들이 받아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나 늘었네요. 같은 기간 전국 1분기 누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 대비 5.9%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전국 아파트 거래 88,104건 가운데 2030 세대는 27,566건으로 31.3%를 차지했다. 30%가 넘어갔다. 2030이. 이는 지난해 4분기 55,067건 중 2030 세대 거래량 15,663건 28.4%보다 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 거래하고 보금자 이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2030 세대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지금 조금씩 미쳐가고 있다. 그러면 2030 세대들이 지금 집을 사고 있다는 거는 결국 4050 아니면 60세 이상 노령층의 집들을 현재 2030이 매입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2030 세대 아파트 매입은 40대 22,575건을 앞질렀다. 앞서 40대를 앞지른 경우는 2021년 3분기로 서울 등 수도권의 2030 세대의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날 때였다. 그때 빼고는 한 번도 앞지른 적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2030 세대들이 집을 사고 있다. 서울에서도 2030 세대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눈에 띈다. 1분기 20대와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전체 6,681건 중 2,313건으로 34.6%를 차지해 지난해 4분기 28.5%보다 6.1%포인트가 올랐다. 6.6% 이상 올랐다. 어우. 많이 산다는 거예요. 2030 세대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급매물이 출회하며 2030 세대들의 매매 기회로 삼은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니까 예전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집을 망설여서 못 산 분들이 이번 대출 규제하고 집값이 좀 20 몇 프로, 서울 같은 경우 23%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 기회를 타가지고 집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앞서 정부는 특례 보금자 이론과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높여주고 대출 한도 역시 4억 원에서 6억 원을 확대했다. 그러니까 대출 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확대했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80%까지 높여줬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8억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아니네. 이건 잘못 얘기했네요. 왜냐면 대출 한도 역시 4억에서 6억이니까 6억까지니까 5억짜리 집을 샀을 때 4억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죠. 특례 보금자 이론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 연 4%대 고정금리를 운영되는 상품이다. 특례 보금자 이론은 연 4%대 9억 원 이하의 주택 최대 5억 원까지 이게 받을 수 있는 게 특례 보금자 이론.
KB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 패닉 바잉과는 다르게 올해는 직주 근접 측면에서 유리한 수도권 소형 아파트의 2030 세대의 거래량이 늘어난 모습이다. 호가 급락 속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특례 보금자 이용 등 금융 환경 변화를 신중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풀이된다. 또 다른 전문가는 2030 세대의 영끌족이 지난 2020년 이후 집값 상승기에 40대를 앞지르며 서울 아파트 시장에 큰 손으로 등장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줄어들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일부 2030 세대에 급매물을 사들인 것으로 보이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집을 이제 2030 세대들이 좀 집을 산다는 거는 가격 하락보다는 이제 앞으로 가격이 좀 상승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이유는 이게 2030 세대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좀 받아서 사더라도 그 50대, 60대 이런 분들보다는 좀 안정적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서울 집을 지금 이렇게 많이 사고 있다는 거는 조만간 지금 바닥점은 지금 지나지 않았나?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닥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닥이 지나갈 때는 이게 순간적으로 지나가가지고 저희 같이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도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대출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는 있는데 실제로 시중금리는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금리가 좀 더 하락하는 것까지 같이 이게 맞물린다면 거래량이 상당히 폭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금리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전월세 가격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본인이 사시고 싶은 아파트를 계속 관찰하십시오. 관찰하다 보면 이게 지금 전세가가 예전 최저점보다 얼마나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매물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이거는 어느 정도 저점을 잡는 데는 상당히 유리할 거로 보여집니다. 오늘 아무튼 2030 영끌 급매물 위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부동산한테는 그 호재죠. 호재가 지금 나왔고 이게 얼마나 1분기에 2030 세대들이 거래량이 지금 추월했다는데 2분기, 3분기에도 이게 연속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제가 만약에 뉴스가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